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늘자 조간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달쯤 전에 있었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6월 29일이죠. 그때 대권 도전 공식 선언을 하고 출정식을 했는데 그 다음날 6월 30일자 조간 주요 신문의 일면 톱 기사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출마 선언, 이것을 일면 톱으로 다 쓰고 또 관련 기사까지, 해설 기사까지 그 다음 그 3면, 5면 이렇게 쭉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국민 약탈 정권 연장 맞겠다 이렇게 해서 출정식을 하고 나와서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는, 자,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있었죠. 일면 톱으로 실었고 관련 해설 기사도 계속 그 3면에 나옵니다. 3면은 상당히 중요한 해설 기사를 실죠. 3면, 5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중앙일보도 1면 톱이고 4면, 5면까지 이어집니다. 문정부 권력 사유화, 정권 교체 꼭 해내야 된다. 윤석열 이 기사가 1면 톱이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도 윤석열 산업화, 민주화 이뤄낸 국민과 함께 할 것. 그리고 관련 기사 3면, 4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 이렇게 맹비난했다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일면 톱으로 다 다루고 관련 기사도 이어졌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라이벌로 보통 지칭이 되죠. 맞수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아직은 지지율 차이가 많지만 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출마 선언은 윤석열 전 총장과 달리 일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죠. 줌,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언론의 관심도와는 크게 어떤 변수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자 조간신문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최재형 전 원장의 이 대권 출마 선언에 대한 관심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여드린 조선일보 일면에 이렇게 크게 쏘고 관련 기사도 나갔는데 6월 30일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일면에는 최재형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일면에 이 최재형 관련 기사는 없고, 도쿄올림픽 기사나 미담 간호사가 이 할머니와 이 하투를 치는 그런 간호사 인터뷰 이런 것이 있고, 일면에는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5면에 실었습니다. 최재형 출마 선언을. 문 정부가 부동산 지옥 만들었다. 그래서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최재형 전 원장 어제 출마 선언한 기사를 실었고요. 대체적으로 이 기사, 선언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자, 기자가 윤석열이 아니라 왜 최재형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윤석열은 정권 탄압에 맞서며 야권 결집을 이룬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내전적 분열 상태다. 내전적 분열. 그렇지만 저는 분열을 일으킬 정치적 빚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과 비교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 이 윤석열은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최재형이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 최재형 관련 기사 일면 톱에 실긴 했는데, 자, 일면 아래쪽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윤석열 출마 선언 때 일면 톱으로 실었던 것과는 좀 비교가 되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 아래에 크게 실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출마 선언을 했는데, 탈원전, 본인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그것을 원칙대로 감사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대권 주자 반열에도 올라서고 했죠. 동아일보도
윤석열이 출마 선언할 때는 일면 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어쨌든 주목도가 윤석열에 비해서는 최재형 원장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진보 성향 언론은 어떨까요?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한겨레 신문이 6월 30일자 일면에서 한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일면 톱으로 실었고, 최재형이 출마 선언한 어제 오늘자는 이 일면에 없고 3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비판적입니다. 일면에 실기는 했는데 한 달 전에 보시면은 반문 깃발, 반문재인 깃발만 들고 나선 대선 출정식. 자, 다른 건 없이 윤석열이 반문재인 깃발만 들고 나섰다. 그런 대선 출정식을 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면 톱에 실으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띄워 올린 대선 주자.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왜 윤석열인가? 지금부터 본격 검증대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소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 자, 한 달 전 윤석열 때는 일면에 했는데, 최재형이 출마할 때는 뭐 다른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일면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3면에 대신 이 기사를 실었는데, 또 최재형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정부의 맹공 퍼부은 최재형 출사표. 그런데, 자, 정부에는 그렇게 맹공을 퍼붓는데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는 그런 기사를 한겨레는 실었습니다. 사퇴 37일 만에 대선 출마 선언, 부정적인 그 소제목이죠. 사안마다 강경 보수 색채를 드러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경 보수 색채. 그리고 한반도 로드맵, 산업 재편 방안 이런 것을 물어보니 정치 입문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좀 공부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계를 자해냈다. 한겨레는 또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제 최재형 전 원장이 이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아직은 경선 구도가 국민의힘 안의 경선 구도가 한 90% 정도 확정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10% 이 안철수, 김동연이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 제3지대를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 대상인 국민의당을 이끌고는 안철수 이 합당 문제인데 상당히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대선에 나가면은 야권 분열로 상당히 보수 중도 진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합당이 불발되면은 그 손해가 지금 합당에서 안철수와 힘겨루기를 막 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손해가 아니고 결국은 대권 주자들이 손해죠.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지 만약에 본인이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됐는데 그때까지 안철수와의 합당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고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결국 손해보는 건 대권 주자죠. 분열이 돼서. 자, 그런데 이 협상 책임자 이준석은 지금 안철수와의 개인 감정이 상당히 많죠. 악연이 많은데 그것이 작용한 건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악연이 있는데 안철수와 지금 지루한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이번 주가 협상 데드라인이다. 안철수에게 그렇게 통보를 했죠. 왜? 다음 주에는 본인이 휴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감정이 상했는데 지금 더 꼬이게 됐습니다. 이번 주가 협상 데드라인이다 했는데 협상에 국민의힘이 응할 생각도 없지만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에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당직자 중에서 한 사람이 확진이 돼서 접촉면이 겹치질 않았지만은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더 꼬이게 됐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두 사람 또 설전을 벌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6면 보시면 위에는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이 토론회를 벌였죠. 거기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치고받은 이거는 계속 지금 이재명, 이낙연이 서로 네거티브를 막 하고 치고받는데 그 기사고, 자,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준석과 안철수가 티격태격하는, 이준석은
요란한 승객, 본인이 뭐 버스 운전자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경선버스에 요란한 승객을 꼭 태워야 되느냐, 안 태우면 안 되느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스까 노까, 그러니까 합당에 대해서 예스까 노까 일본식 표현으로 해가지고 답하라 이렇게 이준석이 이야기했죠. 그것만 답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합당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하니 안철수가 또 발끈해서 예스까 노까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하느냐. 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설전을 계속 벌이는, 이거는 뭐 어떤 힘겨루기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거의 감정 싸움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의 감정 싸움 때문에 이 범야권의 대선 구도가 흥크러지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이 누군가는 나서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자, 이준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라디오에 나와서 안철수가 경선버스에 타면 참 좋은데 버스가 혁신하면 타겠다. 뭐 버스 기사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문 닫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요란한 승객을 태우고 가야 되나. 거의 뭐 말장난 수준이죠. 이 중차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스냐 노냐 대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철수가 또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예스가 노까 이 발언이 무슨 발언인지 아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영국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때 예스까 노까 항복할래 안 할래 이렇게 말했다. 그걸 왜 이준석이 쓰냐.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감정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뭔가 풀어야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일단 뭐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 이준석은 여전히 경선 버스 운전자를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마치 다 주도하는 것처럼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운전자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한반도 운전자도 아니고 거의 종속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떠올리는 것은 이준석이 지금 대권 경선 운전자를 자칫 자임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엉클어져서 뭐 어떤 폭주를 하는, 그 버스가 지금 폭주하고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일보 오면 보시면은 어제 이준석이 또 하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은 뒤로 빠지고 판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본인이 중심이 되려고 하죠. 그 심지어 뭐 그 대표 직속의 후보 검증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윤석열과 앙숙인 김진태 전 의원을 단장으로 앉히겠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에게 상처를 잔뜩 입혀서 경선에 나가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든 누구든 다른 주자들 지금 그건 타깃은 윤석열이죠.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제는 이 어떤 봉사활동을 동자동,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이 주민들에게 물과 삼계탕을 나눠주는 이런 봉사활동을 준비해서 대선주자 다 모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13명인가요?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쫙 가서 봉사활동하면 다른 대선주자들은 쫙 나를 따라오고 이런 그림을 구상을 했겠죠. 그걸 모릅니까? 어제 그나마 이 좀 얼굴 알리기에 급한 다른 주자들을, 군소주자들은 나갔지만은 4명, 여론조사상 앞서 나가는 4명은 다 보이콧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또 홍준표, 유승민. 유승민은 이준석의 멘토인데도 보이콧해 버렸습니다. 자, 한국일보 보시면 경선 운전대 넘겨줄라. 야 빅4 이준석 이벤트 패싱. 위에 거는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어제 TV 토론이고, 운전대를 아예 대권 주자들은 조연으로 하고 이준석이 주연처럼 자기 정치를 하는 그 상황을 대권 주자들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봉사활동에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나는 휴가야. 나는 오늘 대권 도전 선언해야 돼. 뭐 난 지방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경선 출발 이미 후보들 봉사활동 뭐 이렇게 그 이준석이 이름을 붙였지만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불참. 그래서 지지율이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활동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간 거죠. 자, 그리고 이 불참 주자들은 한꺼번에 경선 후보 12명이 참석할 경우 주목을 끌기 어려운 만큼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 내실을 다진 게 낫다고 생각했다. 자, 그렇게 그 개인 일정을 하는 게 낫다고 선두권에 있는 주자들이 생각을 하면은 이준석이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죠. 근데 본인이 다 끌고 와서 본인이 앞장서서 쫙 나가고 대권 주자 12명을 쫙 거느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캠프 관계자, 한 캠프 관계자, 불참한 쪽에 캠프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닌데 이준석이 대선 주자들을 불러 모아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준석이 본인이 주목받기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두 번째, 이거 어제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를 또 무슨 회의를, 대권 주자들 또 다 모아서 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오후 2시에 예비 후보 전체 회의를 개최하겠다. 지금 전부 지방 다니면서 바쁜데 전체 회의를 개최하겠다. 29일, 지난 그 7월 29일에 간담회를 한번 했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또 봉사활동 한다고 하고 오늘 또 전체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니, 윤석열, 나 오늘부터 휴가야. 못 가. 최재형, 나 지방 일정 가야 돼. 또 불참합니다. 두 번째 회의. 윤석열, 최재형 불참. 두 사람은 불참이 확정이 됐고, 또 이 중에서 한 너댓 명이 또 안 간다고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준석 들러리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대권 주자인데.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다른 주자들은 상당히 이 강폭 행보에 나서느라고 바쁩니다. 지금 영남일보 보시면은 사면에 J2, 최재형 J를 J 이렇게 부르죠. J형 이렇게도 부르는데 J2로 반등 노리는 최재형. 자, 인지도 높이기 강폭 행보 나선다. 내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 가고. 자, 윤석열도 지금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충전하는데 사람들도 계속 만나죠. 영입할 사람들 지금 계속 만나고. 자, 모두들 바쁩니다. 심지어 아직 지지율이 낮은 김태호 후보도, 예비 후보도 대구에서 또 활동을 하고, 뭐 대구뿐이 아니죠. 부산, 경남, 호남, 충청, 강원,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바쁜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일종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대권 주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대권 주자들은 우리가 왜 거기에 들러리 서느냐 가지 않고 지금까지 대선판에서 보기 어려운 정당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리스크를 하루속히 제거를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자, 그런 말이 지금 당 안에서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조간 딱불이었습니다.